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과목인 복수해석학의 졸업시험 문제풀이를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개로 나누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FZ라는 것이 지금 Z의 I승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E의 I의 캐피탈 로그 Z승으로 되어 있고 이때 Z에 대한 모듈러스 그러니까 Z를 A 플러스 BI라 했을 적에 Z의 모듈러스, Z의 크기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보다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캐피탈 아규먼트 Z, 캐피탈 아규먼트 Z는 뭐였어요? 주평각이었고 만약에 Z가 1 플러스 I라면 이거를 좌표 평면에 찍었을 적에 왜냐하면 복소수는 R2와 아이조모픽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R2상으로 우리가 대응시켜서 1대1 대응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거를 1,1이라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했을 적에 얘를 직교 좌표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극형식으로도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뭐였냐면 R2의 I 세타로 즉 직교 좌표계와 극좌표계는 서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R 세타로 호환이 가능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1의 자리가 들어가고 1,1이니까 결론적으로 크기가 우리가 각도는 항상 원칙이 x축에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이 있는 것이 양의 방향이고 그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니까 얘는 양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주평각이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평각에다가 2k파이를 붙이면 2k파이를 붙이는 이유는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성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2의 I 세타가 오일러 포뮬라에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이 함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기함수기 때문에 쟤네들은 2파이가 들어가서 4분의 파이도 되지만 4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도 똑같은 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그냥 아규먼트라 불렀죠. 편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소수의 편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K는 정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곡선 C를 지금 어떻게 줬냐면 2의 I 세타로 주고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로 줬는데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위원을 의미하는데 단위원 중에서도 각도가 지금 0부터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반원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선 C라는 것은 1,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0에서 끝나는 이러한 반시계 방향의 양의 방향을 가지면서 물론 뭐 반시계 방향, 그쵸, 반시계 방향이면서 단위 원 중에 절반만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반원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곡선 C라고 잡겠다는 겁니다. 이 I세타는 단위원을 의미하고요. 그랬을 때 복소함수 FZ를 곡선 C 위에서 선적분 라인 인테그랄을 했을 때 그 값이 얼마냐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컨투어 인테그랄 즉 경로적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경로적분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어볼게요. 예, 다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은 무엇이냐면 경로적분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인테그랄 혹은 뭐 컨투어 인테그랄. 여기서 컨투어라는 거는 우리가 뭐였냐면 조각적으로 피스와이즈하고 피스와이즈 하면서 스무스한 아크들 이런 곡선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컨투어라 불렀죠. 경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 위에서 적분하는 거에 대한 개념에 관련된 문제고요. 네, 그랬을 때 어떠한 곡선 C가 ZT라고 했을 때 T를 매개 변수라고 했을 때 얘를 복소수니까 XT 더하기 YT 즉 복소수는 실수 버수부로 나눠지는데 T를 매개 변수로 했을 때 이 실수부에 대한 것과 허수부에 대한 걸 XT, YT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T를 뭐 A부터 B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적당한 구간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F라는 것이 이거 아직 문제풀이 아닙니다. C 위에서 컨티뉴어스 했을 때 C 위에서 컨티뉴어스 하면 그때 우리가 경로적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곡선 C 위에서 FZ를 적분하는 것은 복수함수를 곡선 위에서 경로적분하는 것은
A부터 B까지 어떻게 됐냐면 F, Z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ZT로 치환한 느낌으로 들어가면서 ZT 들어가면 얘도 Z 프라임 T DT가 DZ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Z를 ZT로 치환해서 즉 곡선 C,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경로 C 위에서 복수함수를 적분하겠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Z를 C 위에서 적분하는 건 A부터 B까지 FZT에다가 Z'T를 적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이제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풀이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냐면 FZ 세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매개 변수가 어떤 거예요? t가 아니라 세타가 될 테니까요. t 대신에 세타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FZ 세타하고 Z 프라임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라고 줬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적분하면 되는데, 자 그럼 FZ 세타는 어떻게 돼요? 2의 i의 캐피탈 로그에 2의 i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2의 i 승에 우리가 캐피탈 로그에 정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ln 모듈러스 2의 i 세타 더하기 i의 캐피탈 아규먼트에 2의 i 세타 이렇게 되고, 얘는 계산하면 2의 i 승에 2의 i 세타는 그거의 모듈러스는 1이죠. 그런데 ln 1이니까 그냥 날라가고요. 더하기 얘의 아규먼트는 그냥 i에다가 얘 아규먼트 그냥 캐피탈 아규먼트 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2의 i의 i 세타 승이 되죠. 0이니까. 그러면 2의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fz 세타에 z 프라임 세타를 곱한 것은 2의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우리가 z 세타를 뭐라 하기로 했어요? 2의 i 세타 승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미분하면 세타에 대해서 그럼 i 2의 i 세타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의 2의 i의 세타 마이너스 아니죠. 세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의 세타를 묶고 거기에 i-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따라서 C 위에서 FZ를 적분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파이까지, 그러니까 이 정의를 써야 되겠죠. 지금 T 대신에 세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0부터 파이까지 i의 2의 i-1승 세타에 i-1의 세타 승에 d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적분해주면 i-1분의 1 앞으로 나가 거기 i 되고 2의 i-1의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적분이 될 것이고, 그것을 0부터 파이까지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계산하면 i-1분의 i에 2의 i-1에다가 파이승 세타 대신 파이 집어넣으면 빼기 0 집어넣으면 2의 0승은 1이니까 그래서 1 이렇게 묶여지겠죠. i-1분의 i 앞으로 뺐다 했을 때, 그럼 이거 계산하면 i-1분의 i에 2의 i 파이에다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두 개로 지수 법칙에서 쪼갤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근데 2의 i 파이 승은 얼마입니까? 2의 i 파이 승은 캐피탈 아규먼트가 파이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i-1분의 i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 승 빼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분모에 복소수가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i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얘에 대해서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니까 2가 되고요. 거기 앞으로 마이너스 빼고요. 마이너스 2인데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분의 i에 i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 승에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낼 수가 있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다 앞으로 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다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i에 i 플러스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파이 승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책에 있는 대로 답을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써도 그냥 답이 되는데 그냥 책이랑 좀 답을 맞추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책이랑 답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또 쓸 수 있냐면 이것도 답이 됩니다. 이렇게 써서 끝내도 돼요. 근데 이제 책이랑 맞추기 위해서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2분의 어떻게 쓸 거냐면 저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파이승 앞으로 빼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분배 법칙하게 되면 i 제곱 플러스 i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얘는
1-i 이렇게 되겠죠. 남은 거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답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금 뭐냐면 곡선 CR에 대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데 뭐냐면 반지름이 R이고 캐피탈 R, 대문자 R이고 그 위로 이제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어떤 원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원 중에서도 경계 부분인데 그 경계 부분 중에서도 지금 세타의 각도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방금 1번 문제와 동일하게 원 전체, 원 경계 전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원의 경계만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는데 반지름이 캐피탈 R, 대문자 R인 그러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의 경계 부분, 반원의 경계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CR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R은 3보다 큽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극한값이 0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실제로 적분값을 계산하지 않고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은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 ML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ML 계칙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ML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L 부등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어떤 가정을 만족했을 때냐면 첫 번째로 곡선 C라는 것이 길이가 댐자 L인 그러한 컨투어라고 가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수함수 fz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piecewise하고 continuous한 곡선 C 위에서 그러니까 곡선 C 위에서는 조각적으로 연속인 그러한 복수 함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조각적으로 연속 함수라는 거고요. 곡선 C 위에서 이 곡선 C는 길이가 L인 경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은 무엇이냐면 적당한 양수가 존재해서 그걸 캐피탈 M이라고 하면 FZ의 모듈러스가 M보다 작거나 같은 뭐에 대해서 모든 곡선 C 위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그러니까 곡선 C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FZ라는 함수의 모듈러스가 M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양수 M이 존재하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면 어떤 거였냐면은 FZ를 곡선 C 위에서 경로 적분하는 것은 반드시 뭐보다 작거나 같았냐면 M 곱하기 L 유계상수 M과 길이, 곡선, 그러니까 경로 C의 길이를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을 시작해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증명 시작인데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let Z를 주어져 있는 곡선 CR에서 갖고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Z라는 복소수를 곡선 위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경로 위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얘의 모듈러스는 캐피탈 R 즉 우리가 주어져 있는 반지름이 되겠죠. 곡선 CR의 반지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Z 플러스 1의 모듈러스는 우리가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얘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우리가 Z의 모듈러스는 캐피탈 R이죠. 그래서 R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Z제곱 플러스 4의 모듈러스는 Z의 모듈러스 제곱 빼기 4보다는 빼기에 대한 삼각 부등식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왼쪽이 더 크거나 같았었죠. 그래서 얘는 R제곱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동일한 방법으로 Z제곱 더하기 9의 모듈러스는 뭐냐면 Z의 모듈러스 제곱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걸 R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R제곱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3번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 주어져 있는 인테그랄 안에 있는 이 함수가 저 복수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즉 Z제곱 더하기 4 곱하기 Z제곱 더하기 9 분의 Z 플러스 1의 절대값은 반드시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분자의 경우에는 R 플러스 1을 넘을 수 없었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R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R 제곱 마이너스 9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있는 관계식 때문에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역수를 채지면 부동호가 바뀌니까 이런 입장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M이라는 유계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M이라는 양수. 그러니까 얘를 M이라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M이라 두겠다고 한다면 L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L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L은 말 그대로 곡선의 길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
Z 프라임 세타의 모듈러스를 세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얘는 0부터 파이까지 어떻게 되냐면 Z 세타가 R2의 I 세타였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I, R2의 I 세타가 됐고 그거의 모듈러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질 거고 여러분들 곡선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i를 절대값 해봤자 그러니까 r은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나가고 절대값 i, 이 i 세타승의 절대값이고 그거의 d 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0부터 파이까지 얘를 잘 보면 얘는 절대값은 이렇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고 그런데 얘는 어차피 1이고요. 이것도 1이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1입니다. 그러니까 r d 세타 되는 거예요. 그냥 r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파이 r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뭘 적용할 수가 있냐면 ml 부등식을 적용하게 되면 ml 부등식에 의해서 절대값 cr 위에서 z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z 제곱 플러스 9분의 z 플러스 1을 선적분하는 것, CR 위에서 선적분하는 것의 전체 절대값은 뭐를 넘을 수가 없어요? ML 부등식에서 M 곱하기 L을 넘을 수가 없고 근데 M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R 플러스 1에 R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9를 넘을 수가 없었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한 거예요? 지금 파이 R을 곱한 거죠. 그래서 얘가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얘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선적분 값은.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문제에서 얘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얘가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이 작거나 같은 요 녀석이 0으로 가면 얘도 자연스럽게 0으로 가겠죠.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since 요 주어져 있는 이 m 곱하기 l 값이 즉 리밋 r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m 곱하기 l 값을 즉 파이 r 곱하기 r 플러스 1이 되고요. 분모는 r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얘에 대한 극한이 어디로 가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쵸? 얘는 분모는 4차고 분자가 2차니까요. 그리고 그걸 r에 대해서 무한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극한값이 0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since 이것 때문에 r이 무한대로 갈 적에 인테그랄 cr 위에서 z제곱 플러스 4 곱하기 z제곱 플러스 9분의 z 플러스 1의 dz의 값이 얼마라고요?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2번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까 2번의 문제도 별표 하나짜리 문제였고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2번보다는 또 3번이 더 중요해요. 이게 되게 잘 나오는 교수님께서 자주 내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되는데요. 뭐냐면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그림 정리 너무 중요하죠. 이게 뭔지 잠시 뒤에 얘기할 거고요.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에 경로 적분의 값을 계산하는 거고 이 C라는 건 무엇이냐면 y equal x제곱과 x equal y제곱에서 바운디드 된 닫힌 곡선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를 적분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우리가 그림 정리라는 건 풀어보기 전에 그림 정리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일단 한번 써볼게요. 가정이 무엇이었냐면 그림 정리라는 것은 let C라는 커브가 이건 미기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조르단 커브일 때 조르단 커브가 뭐였습니까? simple closed 커브였죠. simple closed 커브였고 그런데 이게 어떤 조건을 가지냐면 포지티브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positively oriented라는 거죠. 곡선이. 근데 우리가 positively oriented 혹은 positive orientation이라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곡선이 양의 방향이라는 뜻인데 양의 방향을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수학적으로 counter clockwise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반식의 방향이 양의 방향이었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정리 전제는 반드시 조르단 커브이면서 그게 양의 방향의 곡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unter clockwise고 반식의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이게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R이라는 영역이 곡선에 의해서 유계된
갇힌 영역, 그러니까 곡선에서 유계된 영역. 왜냐하면 곡선 C라는 것 자체가 조르단 커브이기 때문에, 즉 심플 클로스드 커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원 같은 거 혹은 이러한 타원의 형태를 가진 이러한 곡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곡선 C에 의해서 유계되어 있는 이 영역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의상. 따라서 우리는 이 영역, 요 갇혀있는 요 영역을 인테리어 C의 내부라고 얘기하고 이걸 R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곡선 C에 유계된 영역인 거죠. 즉 곡선 C에 의해 유계된 영역인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걸 R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조건은 P라는 어떤 함수, 이변수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Q, X, Y, 이변수 함수. 그럼 이변수 함수가 만약에 편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편도 함수가 존재한다 가정하면, 즉 P, X, P, Y, Q, X, Q, Y처럼 일개 편도 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편미분이 가능해서 이것이 모두 컨티뉴어스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디 위에서? 곡선 C 위에서. 그리고 그 곡선 C에 의해 유계된 영역 R에서도 연속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을 하게 되면 그린 정리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P dx 더하기 Q dy를 얘를 곡선 C 위에서 적분하면 얘는 면적분, 즉 이중적분, 영역 R에서의 중적분과 같았습니다. 뭐에 대한 중적분이냐면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뺀 것에 대한 이중적분과 똑같은 게, 즉 선 위에서 이 함수를 적분하는 것이 면적분, 즉 중적분과 같다. 그 C에 의해서, 곡선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 위에서의 적분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이 그린 정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정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외워야 하는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린 정리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R이라는 거를 영역을 정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R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힌트는 Y는 X제곱과 X는 Y제곱에 의해서 유계된 클로스드 커브 위에서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C에 의해서 유계된 그 영역을 우리는 R이라고 잡아야 되겠죠. 이 두 개의 커브에서 유계된 영역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R이라는 걸 뭘로 잡으면 되겠어요? X, Y, 즉 R2의 집합인데 어떤 조건이냐면 X제곱이 Y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X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러한 영역과, 그리고 X는 여기서 0부터 1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는 Y 이퀄 X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이퀄 Y제곱은 이렇게 나오죠. 얘가 X 이퀄 Y제곱의 그래프고 얘가 Y 이퀄 X제곱의 그래프죠. 그래서 이러한 클로스드 커버가 되겠죠. 이 방향에서 이 방향 가는 이 곡선이 C가 될 거고, 이로 인해서 갇힌, 즉 유계된 영역을 R이라고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R이라는 영역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X는 0부터 1까지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1,1이니까요.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X의 범위고, Y의 범위는 우리가 Y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다고 했냐면, 마치 dy, dx, 즉 이중적분할 때 Y를 먼저 적분하고 X를 적분하는 것처럼 Y를 먼저 적분한다는 거, Y축과 평행한 화살표를 그어서 먼저 뚫린 쪽이 아래 끝, 나중에 나가는 게 위 끝,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Y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Y로 바꿔주면 Y는 루트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루트 X부터 X제곱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안합니다. X제곱이 먼저 뚫리는 거죠 지금. X제곱부터 루트 X까지.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R이라는 영역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R이 될 거고, 요 겉면, 요 경계가 C가 될 겁니다. 그래서 2위에서 지금 적분하는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R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P, X, Y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P는 dx에 붙어 있는 거, 즉 얘를 P라 잡고 얘를 Q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P를 2xy-x제곱, 그리고 Q, x, y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x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림 정리에서 Q를 x로 편미분한 것과 P를 y로 편미분한 걸 계산해야 합니다. 쉽죠? Q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이고요. P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x가 되겠죠. 따라서 그림 정리에 의해서 이제 우린 그림 정리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곡선 C 위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 exy-x제곱 dx 더하기 x 플러스 y제곱의 dy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정의상 C 위에서 pdx 더하기 qdy로 쓸 수 있어서 얘는 최종적으로 pdx 더하기 qdy를 C 위에서 적분한다는 것은 그림 정리에서 중적분 영역 R 위에서 중적분한다는 거고 얘는 qx-py를 적분하는 거였었죠. 그러면 우리가 R이라는 영역은 지금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제의 가정에 의해서 R이라는 것을 저렇게 정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써보면 저는 Y를 먼저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y dx 이렇게 될 것이고 qx-py는 1 빼기 2x가 될 것이고 일단 Y의 범위부터 얘기하면 Y의 범위는 저 영역 아래서 x제곱부터 루트 x까지고 얘는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분해보면 0부터 1까지 y에 대해서 적분하면 y-2xy를 x제곱부터 루트 x까지 d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고 얘는 0부터 1까지 어떻게 되냐면은 y 자리에다가 루트 x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루트 x 마이너스 2x 루트 x 빼기 x제곱 마이너스 2x 3승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d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x부터 하나씩 3분의 2x에 2분의 3승 마이너스 2에 곱하면 2분의 5승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5분의 2의 x에 2분의 5승 이렇게 될 것이고요. 왜냐면 얘네들 곱하면 x에 2분의 3승이죠. 죄송합니다. 그걸 적분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에 3분의 x 3승 그리고 더하기 2분의 x 4승 이렇게 되겠죠. 2 플러스 2x 세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0부터 1까지 적분하게 되면 0일 때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럼 1만 넣어주면 되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얘는 총 어떻게 통분이 됩니까? 얘는 30으로 통분이 되죠. 그래서 30분의 어떻게 되냐면 20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0 더하기 1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답이 30분의 1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면서 그림 정리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사실 중요하지만 뭐 별표까지 칠 정도는 아니고 근데 중요하긴 합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얘는 뭘 풀어보는 거냐면 C2 플러스 I 여기서 이제 C2 플러스 I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플러스는 positively oriented 곡선이 양의 방향이라는 얘기고요. 얘가 각각 의미하는 C는 이제 서클의 약자고 원이고 그 다음에 E는 반지름이고 I는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0,I 혹은 이걸 좌표평면이라면 중심이 0,1이면서 반지름이 2인 그러한 양의 방향의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어디 위에서 적분을 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I가 되겠고요. 이게 중심이고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파지티브리 오리엔티드한 곡선이고 얘는 마이너스 I고 얘는 3I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함수를 봤을 때 이 함수가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지금 존재하죠. 뭐냐면 2랑 뿔마 2I죠. 그러면 그 2와 뿔마 2I의 위치를 이 곡선의 바깥에 있는지 안쪽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CIF, 즉 코시 적분 공식 내지는 혹은 ECIF라고 해서 확장된 코시 적분 공식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ECIF 그리고 CIF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CIF는 이제 Extended Cauchy Integral 포뮬라의 약자고요. 이 CIF는 Extended 빠진 거고요. 얘는 영어로 얘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코시 적분 공식이죠. 저는 이제 코적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코적공은 이제 뭐였냐면 이 코시 적분 공식은 let F라는 함수가 어널러틱한 함수인데 이제 어널러틱은 미분 가능한 걸 말하죠. 어떠한 적당한 입실론을 가진 그러니까 반지름이 입실론이고 중심이 Z0인 적당한 네이버후드 N 입실론 Z0에서 미분 가능한 걸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거고 근데 얘는 어디든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everywhere에서 어널러틱하다는 건. 근데 이제 어디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거냐면
적당한 simple closed contour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적당한 피스와이즈로 쪼개져 있는 뭐 조르단 곡선, 그러니까 simple closed curve나 혹은 simple closed contour에서 혹은 그 안에서 곡선 안이나 곡선 위에서 거기서 어널러틱한 함수일 때 함수 f라는 것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곡선 C라고 했을 때 얘가 여전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positively oriented.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곡선의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positively oriented가 아니면, 그렇다면 그걸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ositively oriented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고요. 이런 조건을 가졌을 때, 이랬을 때 만약에 곡선 내부에서, 그러니까 곡선에서 갇힌 그 영역 안에서 인테리어에서 Z0를 하나 뽑았습니다. Z0를. 그러니까 어떠한 Z0가 곡선 안에 있다면, 그 곡선 영역 안에 있다면, 그러면 C 위에서 Z-Z0분의 n 플러스 1승분의 fz라는 이 함수를 곡선 C 위에서 적분하는 건, 경로 적분하는 것은 뭐랑 같았냐면, 이건 외워야 되죠. n 팩토리얼 분의 2파이 i에다가 f의 n개 도함수의 z0, 즉 z0에서의 n개 도함수 개수였죠. 그러니까 n개 미분 개수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고, 여기서 n은 0 이상의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을 포함한 자연수, 0과 자연수를 포함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0 이상인 애들에 대해서 Z-Z0의 n 플러스 1승분의 fz를 곡선 C 위에서, 그러니까 f라는 게 저 C에서 어널러틱하고 그게 positively oriented 할 때, 그러한 C 위에서 저런 함수로 적분하면 n팩분의 2파이 i에다가 n번 미분한 거, f를 n번 미분한 거에 z0를 넣은 미분 개수를 곱한 게 코시 적분 공식이었죠. 즉 확장된 코시 적분 공식이었죠. 이걸 반드시 외워야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CIF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 CIF는 n이 0인 케이스를 얘기해줘. n이 0일 때는 우리가 CIF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n이 0일 때 넣어주게 되면 C 위에서 Z-Z0가 되고요. n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그거분의 fz를 곡선 C 위에서 적분하는 것은 뭐였냐면, n에다 0 집어넣으니까 0팩은 1이고요. 그럼 2파이 i의 fz0. 한 번도 미분 안 한 거니까 n을 0을 집어넣는다는 건. 그래서 이게 CIF였습니다. 이게 코시 적분 공식이었죠. 그래서 이걸 확장한 게 확장된 코시 적분 공식이었고, 이 문제는 확장된 코시 적분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이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풀어볼게요. 크게 시작해볼게요. 자, let GZ를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 그러니까 z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제곱에다 곱하기 z-2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복소수 위에서. 그러니까 z 플러스 2i의 제곱 곱하기 z-2i의 제곱에 z-2 이렇게 인수분해가 다 되겠죠. 분모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죠. 그거분의 1 이렇게 고칠 수가 있고, 또 뭐라고 또 가정할 거냐면 fz를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fz를 z 플러스 2i 제곱 곱하기 z-2분의 1이라고 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fz를 둘 거예요. 그러면은 뭐만 남습니까? z-2i의 제곱만 분모에 남고 나머지는 다 fz로 써지겠죠. 즉 마치 이 네모친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ECIF를 쓸 거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z0 대신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이 i가 들어간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이 i가 어디 있어야 합니까? 곡선 주어진 C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다음에 있는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i가 인테리어 C2 플러스 i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fz를 정의하게 되면, 그걸 말하기 전에 그 전에 한 문장만 더 쓸 건데, 두 문장 정도. 그러면 일단 싱귤러 포인트, f의 싱귤러 포인트가 있죠. 지금 싱귤러 포인트라는 건 정의가 안 되는 지점,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지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데, f가 지금 분수함수 꼴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을 좀 봐야 되겠죠. 그게 싱귤러 포인트가 되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뿔마 2i와 2가 되죠. 지금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싱귤러 포인트들이 곡선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이 곡선 위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곡선 안과 밖에 있는지 싱귤러 포인트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fz라는 복수함수가 어널러틱해요. 어디서 어널러틱합니까? 곡선 C2 플러스 i에서는 그리고 C2 플러스 위에서 그 경계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fz가 어널러틱하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i가 이 곡선 안에 들어가죠. 자, 왜 그런지 다시 보면 자, 그래프를 제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고 자, 이게 좀 삐뚤하네요. 자, 이게 C2 플러스 i가 되겠습니다. 중심이 i고 여기가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3i가 될 거고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제 싱귤러 포인트가 여기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중요합니다. 방향성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2i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2i는 여기 바깥에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죠. 그리고 2도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2가 여기 있는 건 이제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길이가 지금 1이죠. 그죠? 이 길이가 1이고 그리고 이 길이도 1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면 이 길이는 2가 나와야 되죠. 반지름 길이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기 때문에 2랑 마이너스 2는 분명 바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2i는 여기 안으로 들어오겠죠. 오, 2i가 지금 이 곡선 내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Z0 역할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코시 적분 공식을 만족하는 거죠. 전제 조건들을.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fz라는 이러한 함수는 지금 얘에 대한 싱귤러 포인트는 뿔마 2i랑 2인데 지금 마이너스 2i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y와 2인데 얘가 f의 싱귤러 포인트가 되는데 이 f라는 함수는 지금 마이너스 2y가 마이너스 2y와 2가 이 C2 플러스 i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곡선 C2 플러스 i의 경계와 이 내부에서는 fz가 어널러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싱귤러 포인트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싱귤러 포인트가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f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어널러틱한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확장된 코시 적분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F에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C2 플러스 I 위에서 GZ를 적분하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뭐랑 같아요? 얘는 뭐랑 같냐면 C2 플러스 I 위에서 Z-2i의 제곱만 분모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FZ 이렇게 분자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FZ를 이렇게 잡음으로써 Z-2i의 제곱만 분모로 남기기 위해서, 즉 이 코시 확장된 코시 적분 공식을 쓰기 위해서 얘만 남기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Z0인지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이 공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쓰게 되면 얘는 뭐랑 같아요? n에다가 지금 n이 어떤 케이스니까 n이 1인 케이스죠. n이 1.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n이 1에 대응되는 케이스죠. 그래야지 분모가 2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팩은 그냥 1이니까요. 그냥 그러면 2파이 i에다 어떻게 돼요? f'의 2i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dz를 빼먹었네요. 여기 dz 얘는 2파이 i의 f' 2i가 되겠죠.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f'z를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f'z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 fz 우리가 뭐라 하기로 했었냐면 z 플러스 2i의 제곱에 곱하기 z 마이너스 2 분의 1을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fz를 잡는 건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코시 적분 공식을 쓰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fz와 gz를 잡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 미분해 보면 자, 목세 미분법에 의해서 얘는 분모 제곱해야죠. 그러니까 z 플러스 2i의 4승의 z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위에는 이제 얘 미분한 거, 분모 미분한 거 가야 되니 얘 미분한 거 가야 되니까 2배의 z 플러스 2i의 z 마이너스 2 더하기 z 플러스 2i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z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z 플러스 2i 4승에 z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z 마이너스 2i로 묶으면 얘로 이렇게 한 번에 묶으면 얘를 묶으면은 2배의 z 마이너스 2 더하기 z 플러스 2i가 하나 남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하나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z 플러스 2i의 3승 곱하기 z 마이너스 2의 제곱분에 얘 안에 있는 거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계산하면 3z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i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제 뭐 넣으면 돼요? z에다가 2i를 집어넣어주면 f 프라임 2i의 값을 구해서 거기다가 2파이 i를 곱하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2i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제 계산이죠. 마이너스 2i 집어넣으면 4i의 3승에 곱하기 2i 마이너스 2의 제곱분에 6i에다가 2i 더하니까 8i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는 계산해주면 간단하게 그럼 4i에 3승하면 64 i 3승하면 마이너스 i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 제곱해주면은 4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되고 플러스 4 그러니까 날라가고요. 그럼 중간에 2a b 즉 마이너스 8i가 남고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건 곱하기입니다. 그거 분에 4로 묶으면 2i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뿔뿔 되고요. i랑 i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데 얘랑 플러스 다 되겠죠. 그리고 4랑 또 이렇게 약분될 겁니다. 2로. 그럼 최종적으로 128분의 2i 마이너스 1이 f 프라임 2i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답은 진짜 답은 여기다 뭘 곱하면 답이라고요? 2파이 i를 곱해야지 코시 적분 공식이니까 c2 플러스 i를 i 위에서 gz를 적분하면 얘는 2파이 i 곱하기 뭐가 됩니까? 128분의 2i-1을 곱한 게 되겠죠. 그럼 얘가 약분되니까 64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냐면 i랑 얘도 곱해지니까 뭐 돼요? i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i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i가 되죠. 여기에다가 64 파이가 되겠죠. 64분의 이거 곱하기 파이가 되겠죠.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그냥 앞으로 뺄게요. 64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2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64분의 2 플러스 i 파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적분값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졸시에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앞에 문제보다 더더더 중요한 정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뭐냐면 증명하거나 혹은 반례를 내는 건데 모든 상수가 아닌 다항식들이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거나 반례되는 건데 일단 정답은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수가 아닌 다항식들은 적어도 하나 근을 갖는다. 이게 0점이라는 건데 제로가 그러니까 이게 근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폴리노미얼 우리가 그걸 px라 했을 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있다라는 거죠. 즉 그걸 알파라고 하면 p알파가 0이 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고 이거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프루브가 되고 얘는 이미 교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기출문제로 계속 냈던 아주 중요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통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같이 해보죠. 자, 대수학의 기본 정리 증명해보면 일단 let pz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소수에서 하는 거니까 복소 다항식을 pz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n차 다항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미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컨스탄트가 아닌 즉 최고차항도 0이 아닌 그러한 n차 다항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0 더하기 상수항 a0 z 1차의 개수 그러니까 z의 개수 a1 그 다음에 a2 z 제곱 쭉쭉 가서 어디까지냐면 an zn승에 대한 n차 상수가 아닌 다항식 복소 다항식을 pz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n은 0이 되면 안 되고 0이 돼버리면 n차 다항식이 의미가 없죠. 그리고 n은 1 이상이어야겠죠. 왜냐하면 n이 0이 돼버리면 이건 함수가 돼버리니까 그건 의미가 없죠. 왜 우리는 난 콘스탄트만 알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이 문제 가정에 의해서. 그런 다음에 일단 여기서는 귀류법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상수가 아닌,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복소다항함수가 근을 하나라도 갖는 거기 때문에 근을 아예 안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모순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귀류법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가정하기를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pz가 0이 되는 순간이 없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든
임의의 z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복소수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pz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고요. pz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0이 아니라 가정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복소 다항함수, 그러니까 모든 복소 다항함수, 그러니까 폴리노미얼들은 항상 전해석 함수였죠. 그러니까 뭐냐면 복소 평면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였죠. 우린 이걸 엔타이어 펑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전해석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뭐였냐면 어널러틱이라는 거를 공부할 때 모든 복소 다항함수가 엔타이어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를 이용하면 얘가 일단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나눈 것도 존재할 거고, 그럼 그걸 pz분의 1이라고 하고, 그럼 얘도 역시 엔타이어 펑션이 되겠죠. 왜냐하면 pz가 복소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복소 다항함수는 엔타이어 펑션이라서 얘가 엔타이어 펑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0이 아니니까 우리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나눌 수 있어서 pz분의 1도 엔타이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소 1의 완전 초반에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뭘 배웠었냐면 어떠한 z의 모듈러스, 그러니까 이제 극형식으로 나타나면 어떤 반지름이, 그러니까 z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z의 크기가 r보다 크면 충분히 큰 r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만족이 됐었냐면, 그러니까 어떤 부등식이 있었냐면, 어떤 관계식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복소다항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것이 뭐랑 뭐 사이에 있었냐면 z의 모듈러스가 r보다 충분히 큰 r에 대해서, z 모듈러스가 r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이 pz의 절대값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는 2분의 an은 여기서 뭐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an의 절대값에다가 반지름에 n승한 거하고 2분의 3의 절대값 an에다가 r에 n승한 거 그 사이에 있었죠. pz의 절대값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z의 모듈러스가 충분히 큰 r에 대해서, 그러니까 z의 모듈러스가 r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이 복소다항 함수의 절대값이 2분의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 한 거에다 r에 n승 곱한 거랑 2분의 3의 절대값 an에다가 rn 곱한 거, r에 n승 곱한 거 사이에 있는 것을 증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간고사에 기출이 된 적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증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pz분의 1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니까 얘를 다 역수로 돌리면 pz의 절대값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얘랑 얘가 다 역수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부등호가 바뀌겠죠. 그러면은 3분의 2의 절대값, 정확하게 말하면 3 절대값 an분의 2의 3 절대값 an의 r의 n승분의 2 하고 an의 절대값 곱하기 r의 n승분의 2 사이에 있는 거죠. pz의 절대값분의 1은 얘 부등식에다가, 이 부등식에다가 그냥 역수 취한 거죠. 여전히 성립하겠죠. 이게 성립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큰, 그러니까 z의 모듈러스가 충분히 큰 r에 대해서, 그러니까 z 모듈러스가 r보다 큰 충분히 큰 애들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여전히 만족하겠죠. P입니다. pz분의 1도. 그렇다는 건 결론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충분히 r이 커지면, 그러니까 r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죠. r의 n승분의 1꼴이니까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으로 가겠죠. 충분히 큰 r에 대해서 r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애도 스퀴즈 정리에 의해서 0으로 가겠죠. 즉 pz의 절대값분의 1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r이 충분히 커지면, r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 pz 절대값분의 1이 얘랑 얘 사이에 껴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얘네들도 다 0으로 가니까 0으로 또 가기 때문에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운디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얘가 0으로 간다고 해서 바운디드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간다고 해서 바운디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pz의 전체 절대, pz분의 1의 전체 절대값이 절대 얘를 넘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얘를 넘을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6의 상수가 존재하고 바로 윗부등식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데다가 pz분의 1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pz분의 1이 pz 절대값분의 1이 바운디드다. 어디서 바운디드인 거예요? z의 모듈러스가 r보다 큰 애들에 대해서.
얘들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과 얘가 극한이 0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얘가 바운디드가 되겠죠. 네. 물론 사실 뭐 얘 때문에 바로 바운디드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PZ의 절대값분의 1이 바운디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PZ분의 1이 뭐예요? 엔타이어 펑션이니까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 그러니까 얘가 컨티뉴어스 함수입니다. 컨티뉴어스 펑션이에요. 어디에서 컨티뉴어스 합니까? 어떤 적당한 컴팩트 셋인데 어떤 컴팩트 셋이냐면 Z의 모듈러스, 그러니까 Z들의 다 모임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Z의 모듈러스가 R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컴팩트 셋에서는 역시 연속이죠. 왜냐하면 PZ분의 1이 복수평면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널리틱하니까 복수평면 전체에서 컨티뉴어스하고, 그럼 당연히 이 컴팩트 셋은 복소평면에, 즉 복소평면의 서브셋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연속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해석하기 위해서 배운 게 뭐냐면 이러한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이 함수는 6개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운디드니스 프롭 띠어리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해석학 내용이죠. 그래서 해석학에서 뭘 배웠냐면 이러한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면 주어진 함수가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면 그 주어진 함수는 반드시 6개가 된다는 것이 바운디드니스 띠어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게 되면 따라서 PZ분의 1은 바운디드 합니다. 여기서 바운디드 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어디서도 바운디드 했냐면 여기서도 바운디드 한 거죠. 그럼 그 말은 얘들을 합치면 뭐예요? 복소평면 전체가 되는 거죠. 즉 얘는 복수평면 전체에서 바운디드가 되는 거죠. 이 두 개 사실을 합치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배운 게 하나 또 나오죠. 뭐냐면 이 PZ분의 1이 지금 복수평면 전체에서 바운디드고 거기에다가 엔타이어 펑션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적용할 수가 있냐? 리우빌의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죠. 리우빌의 정리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여기에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리우빌의 정리는 영어로는 리우빌의 정리. 이게 뭐냐면 바운디드하고 엔타이어한 펑션, 즉 복소평면에서 바운디드하고 엔타이어한 펑션은 반드시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리우빌의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를 지금 증명한 상황이냐면 복소평면 전체에서 엔타이어하고 PZ분의 1이 바운디드인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므로 반드시 PZ분의 1은 컨스탄트여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by 리우빌의 정리에서 우린 뭘 얘기할 수가 있냐면 PZ분의 1은 반드시 뭐여야 한다고요? 컨스탄트여야죠. 네, 상수함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Z분의 1이 컨스탄트니까 PZ도 역시 상수함수여야죠. 컨스탄트 함수여야죠. 상수함수여야 되겠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애초에 전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non-constant.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아닌 PZ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PZ가 리우빌의 정리에서 컨스탄트일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라 가정했습니까? PZ가 모든 Z에 대해서 0이 되는 순간이 없다라고 가정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적당한 Z가 있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요? FZ가 0이 되는, FZ가 아니라 PZ라 가정했죠, 우리는. PZ가 0이 되는 이러한 Z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하나는 근을 갖는다는 거죠. PZ라는 non-constant한 복소다항 함수가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리를 우린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리우빌의 정리고요. 리우빌의 정리는 바운디드하고 엔타이어한 펑션이 복소수에 있는 복소평면상에서 바운디드하고 엔타이어한 펑션은 반드시 상수함수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리우빌의 정리였고, 이걸 한국말로 하면 유계인 전해석 함수는 항상 상수함수가 됩니다. 이게 리우빌의 정리다. 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5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러한 표시들을 한 문제들은 다 특이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학기에 이제 요 교수님이 복소 함수론을 가르칠 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하지를 않았어요. 이 내용을 하지 않았고 이거를 2023년도 1학기 때까지는 이 내용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1학기 때는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최대 절대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내용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애초에 지금 방금 언급한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서 지난 학기 진도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아예 모를 것입니다. 최대 절대값 정리가 무엇인지를 2024년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복수함수론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살펴본 다음에 그러고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6번 문제는 좀 빌드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안 배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졸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빌드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기 전에 이걸 풀려면 일단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F가 어널러틱해요. 어디서 어널러틱하냐면 simply connected domain 이거는 배우셨죠? 그러니까 simply connected한 도메인 D에서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널러틱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뭐냐면 곡선 C를 뭐라 할 거냐면 반지름이 캐피탈 R이고 중심이 Z0인 어떤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Z-Z0가 R인 Z들의 모임이 되겠죠.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증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Z0에서의 함수값은 이 복수 함수값은 뭐가 되냐면 2파이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F의 Z0 플러스 R2의 I 세타를 적분한 거, D 세타에 대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당한 simply connected 도메인에서 F가 복수함수 F가 미분 가능하고 어떠한 곡선 C가 반지름이 대문자 R이고 중심이 Z0인 어떤 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임의의 Z들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표현하면 Z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그러한 경계 위의 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원들 위의 점들이 Z가 되겠죠. 그럼 Z는 우리가 매개 변수의 형태로 세타에 대한 매개 변수 형태로 Z0 더하기 R2의 I 세타 이게 결국 이 경계 위의 점들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Z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Z를 Z0 더하기 R2 I 세타를 더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FZ를 이 Z가 여기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F Z0 더하기 R2의 I 세타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서 2파이분의 1로 나눠준 것이 Z0에서의 복수함수 값이더라 라는 것이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거를 모르면 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좀 리콜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복소 1에서 한 겁니다. 뭐냐면 F가 어널러틱해요. 어디에서 어널러틱하냐면 도메인에서 어떤 적당한 도메인에서 어널러틱해요.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건 오픈이고 커넥티드한 그러한 셋을 말하는 거였었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걸 도메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도메인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 FZ의 모듈러스가 컨스탄트라면 어디서? 영역 D에서 컨스탄트라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었냐면 FZ도 컨스탄트 즉 상수함수가 되는 것이죠. D에서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네,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한번 증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면 이제 충분해요. 이제 증명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증명은 먼저 let z라는 걸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z를 우리가 지금 주어진 문제가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주어진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fz의 모듈러스가 fz0보다는 적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러한 네이버후드에서 지금 뭐냐 반지름이 입실론이고 중심이 z0인 이러한 입실론 네이버후드에 있는 이러한 임의의 z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곳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입실론 네이버후드에서 f라는 복수함수가 z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말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z0에서 f라는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네이버 후드에서 이 네이버 후드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z0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 플러스 f가 지금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어널러틱 해석 함수인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n 입실론 z0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랬을 때 fz가 fz0가 되더라. 이러한 네이버 후드에서는 그러니까 z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입실론인 네이버 후드에서는 fz가 fz0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가우스 민밸류 티어럼,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를 알아야 되고 다음에 요 리콜을 한 요 정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f가 d에서 어널러틱하고 fz의 절대값이 d에서 컨스탄트면은 fz라는 이 함수도 컨스탄트다. d 영역에서. 그래서 이 두 사실을 알면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z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반지름이 입실론이고 중심이 z0인 네이버 후드에서 갖고 오고 그리고 로우라는 걸 뭐라 가정할 거냐면 z0와 z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로우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로우는 즉 z0부터 z 사이의 거리는 절대 뭘 넘을 수가 없어요? 입실론을 넘을 수가 없고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고요. 거리니까 입실론하고 0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로우라는 것 자체가 z와 z0의 거리였는데 그러니까 z와 z0의 사이의 거리를 로우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 로우는 어쨌든 간에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이 z에 영향을 받는데 이 z는 n 입실론 z0에서 뽑은 거니까 결론적으로 입실론을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0과 입실론 사이에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뭘 적용할 거냐면 가우스 민 밸류 티어리엄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여 fz0는 어떻게 된다고요? 2파이분의 1의 0부터 2파이까지 f의 z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z0 대신에 그러니까 fz 대신에 z 대신에 맥의 변수로 나타낸 거.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표현한 거. 즉 z0 더하기 로우 2의 i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거를 d 세타 즉 세타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 거에 2파이분의 1을 곱한 게 fz0가 되는 것이 말이 자꾸 꼬이네요. 이것이 되는 게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평균값 정리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피탈 R 대신에 지금 로우가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타는 뭐 똑같죠. 아까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thus fz0의 모듈러스는 얘는 저 가우스 민밸류 티어리엄 저 팩트를 이용해서 절대값 2파이분의 1의 0부터 2파이까지 f의 z0 더하기 로우 2의 i 세타의 d 세타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냥 절대값 씌운 거죠. 양변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석학에서 배운 게 있죠. 0부터 x까지 ft dt를 절대값 하는 것은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0부터 x까지 ft의 절대값을 적분한 것보다는 얘가 항상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 팩트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2파이분의 1에다가 0부터 2파이까지 절대값 f z0 더하기 로우 2의 i 세타의 절대값의 d 세타보다는 얘가 작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얘가 뭐였어요? fz의 모듈러스랑 똑같은 거죠. 얘가 지금 fz의 모듈러스랑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죠. 이 네이버 후드에서는 애초에 z를 6 뽑았으니까 이 가정에 의해서 얘는 2파이분의 1의 0부터 2파이까지 모듈러스 fz0의 모듈러스를 넘을 수가 없죠. 그거에 t세타가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상수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떤 숫자가 나올 테니까 얘는 앞으로 나갈 거고요. 상수니까 인테그랄 성질이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앞으로 나가면은
fz0의 절대값 곱하기 2파이분의 1에다가 0부터 2파이까지 1을 세타 1을 적분하는 건데 얘는 2파이죠. 그러니까 2파이가 날라가죠. 따라서 얘는 값이 그냥 뭐가 나와요? 절대값 fz0가 되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2파이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절대값 fz0 플러스 로2의 i 세타의 절대값을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 거, 세타에 대해서 적분한 것은 얘는 절대값 fz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얘가 이거랑 같았으니까요. 자, 그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말은 또 집중해 볼 게 뭐냐면 얘가 절대값 fz0보다 작거나 같고 또 얘는 또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fz0의 모듈러스보다는 얘를 그냥 편의상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별보다는 작거나 그러니까 얘가 별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는 또 fz0의 모듈러스보다는 이 별이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쪼이네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어가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천천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변에 부등식의 양변에 각각 부등식에다가 fz0의 절대값을 다 더해주면 이렇게 다 더해주면 얘는 0이 나올 거고 얘도 0이 나올 거고 그럼 0, 0, 그럼 fz0의 절대값 빼기 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하고 0 사이 있으니까 반드시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fz0의 절대값 빼기 별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을 우리가 뭐라 하기로 했어요? 인테그랄 2파이분의 1의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절대값 fz0 더하기 로2의 i 세타의 절대값을 d 세타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걸 쓰고 이거를 fz0의 모듈러스에서 이걸 뺀 게 0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얘도 상수니까 그냥 다시 넣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2파이분의 1 곱하기 2파이.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그러니까 1 곱하기 절대값 fz0잖아요. 그럼 1 곱하기 얘인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1을 d세타로 쓸 수 있고 거기에 2파이분의 1에다가 절대값 fz0의 절대값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1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한 번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다 정리해서 써보면 이제 써보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써 2파이분의 1에 0부터 2파이까지 절대값 fz0에서 빼기 절대값 fz0 더하기 로2의 i 세타의 절대값 이거의 d 세타. 그러니까 사실 바로 이렇게 좀 좋겠죠 보기가. 그래서 이렇게 적분한 것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한 이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 얘가 z라 그랬죠. 왜냐면 z가 그 n 입실론 z0에서 뽑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를 z로 바꿔 쓸 수 있다 했고 그러니까 z를 이 로우와 세타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표현한 걸 했었죠.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절대값 fz0의 그러니까 fz0의 모듈러스에서 fz0 더하기 로2의 i 세타의 절대값 즉 얘의 모듈러스는 즉 얘는 fz의 모듈러스랑 같은 거죠. 여기서 여기를 뺀 건 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 조건에 의해서죠. 문제 조건에 의해서 fz의 모듈러스가 fz0의 모듈러스보다는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 말과 같은 말은 fz0의 모듈러스가 fz의 절대값보다는 그러니까 fz0의 모듈러스에서 fz의 모듈러스를 빼면 0 이상이라는 말과 이 주어진 조건과 동치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 되겠죠. 따라서 자, 계속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이거랑 같다는 거고 자, 그 말은 얘가 난네거티브 하면서 0 이상이니까 난네거티브하고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이므로 왜냐하면 f가 어너너틱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fz0의 모듈러스는 fz0 더하기 로2의 i 세타의 절대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0 이상인데 얘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래. 얘가 0 이상인데 이 함수가 0 이상인데 0 이상의 함수를 적분했더니 0이래요. 그럼 얘가 그냥 0인 거죠. 그 얘기는 얘네들을 뺀 게 0이라는 거. 그 말은 이거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갖게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모든 로우에 대해서. 로우는 0부터 입실론까지였죠. 그래서 모든 이런 로우에 대해서 얘네들이 같은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그러니까 fz0의 모듈러스가 절대값 fz, 즉 fz의 모듈러스랑 같은 거죠. 뭐에 대해서? 이 로우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z에 영향을 받으니까 z가 어디 있을 때? c, 로우, z0. 즉 반지름이 로우이고 z0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모든 z에 대해서. 애초에 로우 자체를 z0와 z 사이의 거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걸 반지름으로 하고 z0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c 로우 z0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z는 결국 여기에 원소가 되는 거죠. c 로우 z0에. 근데 그 z는 임의의 원소니까 임의의 이론 z에 대해서 얘네들이 갖게 되는 거죠. fz0의 절대값과 fz의 절대값이. 따라서 hence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fz의 절대값과 fz0의 모듈러스가 같은 거죠. 뭐에 대해서? 모든 z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이 z는 n 입실론 z0에서 뽑은 거죠. 그래서 이 로우는 어쨌든 입실론보다 작은 거고 입실론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z의 최초 시작은 여기에서 뽑아서 우리가 로우라는 거를 z0와 z 사이의 거리로 잡아서 이걸 반지름으로 하고 z0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원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n 입실론 z0에서 여기에서 어떠한 z를 딱 잡았어요. 그러면 그 z하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z0가 중심이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z0가 여기 있고, 그럼 z0와 z 사이를 얘를 로우로 잡는 이러한 또 c 로우 입실론 제로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이제 바운더리가 들어간,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z로 잡을 수 있겠고, 근데 이 z는 당연히 얘에서 임의로 잡은 거니까 얘를 이렇게 확장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이 이 말하고 같은 거죠. 따라서 그 말은 이 fz의 모듈러스와 fz의 모듈러스가 n 입실론 z0에 있는 임의의 z에 대해서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리콜한 거에 의해서 1번과 2번 조건이 다 만족된 거죠. 그 말은 이 fz도 d에서 컨스탄트라는 거고, 그 말은 fz가 fz0와 같다라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모든 n 입실론 z0에 있는 모든 z에 대해서 얘네들이 같다가 되는 거죠. 즉 컨스탄트라는 거죠. 따라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은 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번 학기에 이제 이 내용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복습을 좀, 그러니까 빌드업을 처음부터 좀 다시 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7번까지 풀고 나머지 후반부 영상은 이제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는 후반부 영상으로 넘길게요. 자, 그럼 일단 7번을 우리가 빠르게 한번 풀어보죠. 7번도 별표 2개입니다. 왜 중요하냐, 7번이. 지금 fz가 코사인 z라고 했을 때 이 코사인 z가 바운디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코사인 z는 정의상 어떻게 됐었냐면은 2분의 2의 iz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z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이게 코사인 z의 정의였었어요. 그래서 이 정의를 이용해서 바운디드가 아니라는 걸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이 코사인 z의 절대값이 결론적으로 뭐보다 크거나 같아가지고 이게 무한대로 발산해서 작은 것이 커지니까 얘도 커진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첫 번째 증명 방법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방식으로 하지 않고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리우빌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리우빌의 정리를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가정하기를 얘가 바운디드라고 가정합니다. 귀류법을 이용해요. f가 바운디드다 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 f라는 함수는 코사인 z는 엔타이어 펑션이 되죠. 애초에 정의상 엔타이어 펑션이 되죠.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2분의 2의 iz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z 승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애초에 엔타이어 펑션이죠. 2의 z승 자체가. 그러니까 코사인 z도 항상 엔타이어 펑션이죠. 그러니까 얘가 엔타이어 펑션이기 때문에 바운디드가 엔타이어 펑션이니까 리우빌의 정리에서 뭐가 됩니까? f가 항상 반드시 컨스탄트가 돼야 되죠. 근데 f는 컨스탄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컨스탄트가 아니죠. 코사인 z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바운디드를 가정했더니 f가 바운드되면서 엔타이어 펑션이니까 엔타이어 펑션은 코사인 z라서 그런 거니까 리우빌의 정리에서 f가 반드시 컨스탄트여야 되는데 코사인 z는 상수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f가
바운디드가 아니구나 라고 그냥 끝내주면 됩니다. 이 문제 그냥 이렇게만 풀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 7번까지만 풀고 8번부터는 좀 이제 너무 길어져서 다음 후반부 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